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여기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미디어센터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에서 여러분을 뵙지 못해 유튜브를 이용한 동영상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지요? 항상 자유로운 해피실버 방송팀 PD 연규원, 아나운서 조정옥, 김옥희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어떠신지요?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즐거움의 반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죠.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중 어느 한쪽이 전체의 고통의 50% 미만이면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면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마음의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답니다. 김옥희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가족과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데, 외롭게 집안에서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시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위해 즐거운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 알프스 지방의 양치기 목동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았던 것이 요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목소리 신호가 점점 발달하여 18세기 후반에 가사를 붙이고 발전되어 새로운 음악 장르인 요들이 생겨난 것이죠. 요즘은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방,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 등에서 한 해 농사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즐겁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프스 목동을 연상하는 모습의 요들로 플란츠랑이 경쾌하게 부르는 요들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진다 라는 가사의 아이넴 요들러 허우 이지암, 나는 요들을 좋아한다 라는 신나고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Einen Jodler hör ich gern, aus der Nähe und von der Fern. Mit der Liebe im Herzen drin, singt ihn jede Senderin. Darum zieh ich jedes Jahr in die Berge, das ist klar. Und ich sing mit frohem Sinn, weil ich dann in Urlaub bin.
wie ein heller Sonnenschein, leuchtet er ins Herz hinein. Überall im Alpenland ist ein Jodler wohlbekannt. Immer wieder sing ich sie, diese Jodler-Melodie. 신나는 노래로 저도 모르게 즐겁게 빠져들었네요. 미국 화폐 $100의 주인공인 미국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우리가 실망하고 심각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개되는 현실이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며 힘든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을 인정하여 삶의 긴장을 완화하고 현실에 태연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제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요. 현실에서 제 취미와 부합되는 환경이 되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려면 첫째로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말며, 둘째로 될수록 화를 내지 말고, 셋째로 언제나 현재를 즐기고, 넷째로 남을 미워하지 말며, 다섯째로 미래를 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어렵고도 쉬운 일 같네요. 그러려면 미래는 염두에 두지 말고 높은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만족하며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잘 보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방송을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실이 더욱 잘 보이도록 높은 곳으로 모셔보겠습니다. Top of the World,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남매 혼성그룹 카펜터즈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니까 펼쳐져 있는 현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가끔 오늘 즐거운 일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즐거운 감정은 감추기가 어려운 감정인 것 같지요. 마음이 즐거우면 겉으로 표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즐거운 마음은 우리를 상기시키고 구태여 말은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즐겁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희 아나운서, 오늘 즐거웠던 일이 있었나요? 예,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 분이 담 속으로 힘듦을 겪었으나 요행스럽게도 지독한 아픔을 이겨내고 담석이 배출되었지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난 후 평온함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은 본인은 물론 저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지요. 우리는 실수로 잃어버린 지갑을 우연히 찾았을 때나 어려운 일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되는 순간들에서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즐거운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부족하지요. 즐거움에 대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1800년대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하였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같이 즐겁게 살던 그 집 이외에는 나의 집이라고는 평생 가진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사에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노래는 오페라 클라라 밀라노의 아가씨에서 불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고, 이 세상에 우리 집이 가장 즐거운 곳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래가 되었지요. 이 노래가 이루어낸 업적의 일화입니다. 1862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프레더 브릭스버그 전투에서 네포헤녹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투 중 야간의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됐을 때 달빛 아래에서 한 병사가 고향집을 그리고 가고파서 이 홈 스위트 홈을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였답니다. 하모니카 음색은 매우 애잔하여 밤에 연주하면 애절한 감정을 불러내기에 충분하였지요. 이 하모니카 연주 소리는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모든 병사들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떠나온 고향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남군과 북군 모두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밤새도록 남군과 북군의 합창으로 네포헤녹강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는 전투는 멈추어지고 남북 북군이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진풍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노래가 미국의 남북전쟁의 종전을 이루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1842년 트윈스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10년을 지내다가 숨을 거두었고, 미국 정부는 분함으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의거하여 미국 2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부부와 수많은 시민들이 홈 스위트 홈을 부르며 사후 부모와 즐겁게 같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소는 워싱턴 근교의 더 오크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고,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히 잠드소서라고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장수 코너. 다음은 우리 회원님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여러 가지 의학 상식과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는 장수 코너를 김옥희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즐거운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기획방송 12편에서 소개한 대구의료원 제1신경외과 황성수 과장님이 시리즈로 발표하시는 편식 칼럼 중 코로나19 극복하기로 비타민C를 권합니다. 라는 발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이며 이 성분이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암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암의 치료 방법으로 비타민C의 대용량 요법을 쓰기도 하여 비타민C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코로나19 시대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비타민C 복용을 권합니다. 비타민C 복용량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가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3000mg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알이 1000mg이니까 하루 3알입니다. 비타민C는 늘 몸의 피 속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먹을 때 먹고 또 안 먹는 시간이 좀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비슷한 농도로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도록 하루 3번씩 8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8시간 간격으로 먹으려면 잠을 8시간 자야 되니까 자기 직전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낮에 2시쯤 먹으면 8시간 간격이 됩니다. 비타민C는 산으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은 빈속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먹으면 아침에 7시 돼서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저녁에 7시 전에 식사를 합니다. 낮에 약을 먹고 이튿날 아침에 약을 먹을 때까지는 긴 시간 안 먹습니다. 이래도 속이 쓰릴 때는 약 양을 조금 줄이세요. 1000mg씩 드시지 말고 500mg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드신데 비타민C를 먹는 것도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은 동영상 제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원님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생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묵묵히 걸어온 저 길 위에 펑펑 내리는 소담스러운 겨울 한방눈을 보노라면 그 길이 결코 후회되는 길은 아니었지요. 새해에도 복지관 회원님들 모두 다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자년 끝자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힘찬 소의 걸음으로 신축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